새벽 2시까지 앉아 있었는데도 남는 게 없었던 적 있으시죠? 분명히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 오래 버텼고, 누구보다 많이 붙잡고 있었어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만 보면 내가 제일 간절했고, 내가 제일 절박했고, 내가 제일 많이 애쓴 것 같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면 머릿속이 하얘요. 어제 분명 봤던 내용인데 흐릿하고, 분명 정리했던 건데 잡히질 않고, 분명 했는데 손에 남아있는 게 없는 느낌. 반면 누군가는 쓱 한번 보고 바로 해냅니다. 그 순간 진짜 억울하죠. 분하고요. 나는 뭐가 부족한 거지? 왜 나는 늘 이렇게 오래 걸리지? 왜 나는 남들처럼 바로 안 되지? 그런데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아주 중요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끈기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아니에요. 많은 경우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뇌를 움직이는 순서를 모르고 반대로 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는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오래 버티면 된다고 배웠고, 남들보다 많이 하면 언젠가 뚫린다고 믿어왔죠. 그런데 뇌는 그런 식으로 설득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뇌는 여러분의 열정에 감동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각오에 박수도 안 칩니다. 뇌는 아주 냉정합니다. 오직 두 가지만 신경 써요. 첫째, 생존. 둘째, 에너지 절약. 이게 전부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억울하죠. 우리는 성공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달라지고 싶어서 책상에 앉는데 정작 우리 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은 그걸 반기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도 몸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혼자 씁니다. 몸에서 제일 비싼 기관이에요. 그런 뇌의 입장에서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익숙하지 않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실수해야 하고, 틀린 걸 수정해야 하고, 긴장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엄청 써야 합니다. 뇌는 그걸 좋아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제대로 해보자라고 다짐하는 순간, 뇌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왜? 지금도 안 죽는데? 굳이 이렇게 힘든 걸 해야 돼. 여러분이 무작정 오래 앉아있는데도 성과가 안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가 협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지를 더 짜내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참는 법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필요한 건 내가 거부하지 않게 만드는 방식, 다시 말해 뇌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신호를 아는 겁니다. 공부든, 업무든, 운동이든, 심지어 글쓰기나 기획, 발표 준비 같은 것도 전부 똑같아요. 뇌가 움직이는 원리를 알면 같은 시간 안에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걸 아주 간단하게 4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한 용어 몰라도 되고 뇌과학 전공자처럼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듣고 내일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뇌는 넓게 던지면 멈추고 정확히 찍어주면 움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의 사람은 일을 시작할 때 목표를 너무 크게 잡습니다. 시험 공부해야지. 영어 해야지. 기획서 써야지. 운동 열심히 해야지. 다이어트 시작해야지. 이런 말 다들 해보셨죠? 그런데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너무 넓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막연하고, 너무 추상적이에요. 뇌는 이런 명령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슨 기준으로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뭘 끝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하면 성공인지도 모르니까 뇌는 일단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작부터 지치는 이유예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명령이 너무 애매해서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시험 범위 50페이지를 앞에 두고 있다고 칩시다. 오늘 50페이지 해야지라고 시작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답답하죠. 벌써 피곤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질립니다. 반면 오늘은 12페이지 이 공식 하나를 진짜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간다라고 바꾸면 어떨까요? 갑자기 일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기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획서 완성해야지라고 하면 뇌는 숨고 싶어져요. 그런데 오늘은 기획서 첫 문장, 이 문서의 핵심 한 줄만 잡는다라고 하면 그제야 손이 움직입니다. 운동도 똑같아요. 오늘 가슴 운동 열심히 하자는 너무 넓어요. 그런데 오늘은 벤치프레스 내릴 때 가슴 아래쪽이 늘어나는 감각 하나만 잡는다라고 하면 몸이 훨씬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단 하나의 타격점입니다. 뇌는 광활한 전장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표적 하나는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딱 1분만 오늘 내가 파고들 지점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공부면 그 공식, 그 문장, 그 문제. 업무면 빈 문서의 첫 줄, 오늘 작성할 핵심 문장. 운동이면 오늘 집중할 근육 부위. 이걸 가만히 1분 보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이 진짜 중요해요. 이때 뇌는 오늘은 여기구나 하고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뇌에게 열심히 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여기만 봐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집중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타깃을 좁혀줄 때 생깁니다.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유난히 집중이 잘 되던 날을 떠올려보면 대부분 오늘 이거 하나만 끝내자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남던 날을 떠올려보면 할 일은 많았는데 정작 뭘 먼저 해야 할지 몰라 계속 떠다녔을 가능성이 커요. 결국 우리는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라 집중이 생길 수 있게 판을 안 깔아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넓게 시작하지 마세요. 시작이 어렵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목표를 너무 넓게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만 찍으세요. 하나만 보세요. 하나만 파세요. 그 순간부터 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은 망한 게 아니라 뇌가 바뀌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새로운 걸 배우거나 뭔가를 바꾸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이 뭘까요? 답답함, 짜증, 열받음, 하기 싫음. 그렇죠. 문제를 푸는데 안 풀리면 짜증이 납니다. 글을 쓰는데 문장이 안 나오면 짜증나요. 운동 자세가 꼬이면 짜증납니다. 발표 자료 만들다가 흐름이 안 잡히면 열불이 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 감정을 실패의 증거로 해석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랑 안 맞는구나. 머리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바로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짜증, 그 열불, 그 답답함. 그건 단순히 기분 나쁜 감정이 아니라 내가 오류를 감지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까지 쓰던 익숙한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차렸고, 그래서 뭔가를 수정할 준비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너무 쉬운 일은 뇌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요. 반대로 너무 어려운 일은 뇌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들고 무력감을 키우죠. 그런데 그 중간 지점. 조금 짜증나고, 조금 어렵고, 조금 버거운데 그래도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은 상태. 바로 그 지점이 내가 가장 빠르게 바뀌는 구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맨날 풀 수 있는 문제만 풀면 기분은 좋아요. 자신감도 생기죠. 그런데 실력은 크게 안 늡니다. 반대로 한 문제도 못 풀 정도로 어려운 것만 붙잡으면 멘탈이 나가버려요. 결국 성장의 핵심은 조금 불편한 곳에 머무는 능력입니다.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완전 쉬운 문장만 보면 뇌가 잠듭니다. 너무 어려운 문장만 보면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이건 좀 버겁지만 한 줄 한 줄 해보면 되겠는데 싶은 지점에 있을 때 가장 빠르게 늘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편하게 드는 무게만 들면 뇌와 몸 모두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떨리고, 조금 부담스럽고, 마지막 두세 번이 힘든 그 무게가 몸을 바꿉니다. 업무도 그래요. 늘 하던 방식만 반복하면 안전하지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조금 낯선 구조, 처음 써보는 표현, 처음 해보는 방식이 불편함을 만들고 바로 그 불편함이 변화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짜증이 올라오면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세요. 나 지금 못하는구나가 아니라 좋아. 지금 내가 수정 모드에 들어갔구나. 이 해석 하나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력 차이보다 불편함을 해석하는 방식 때문에 더 크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답답한 순간에 나는 안 돼 하고 나가버리고 누군가는 같은 순간에 좋아. 여기서 바뀌겠네 하고 5분만 더 남아있어요. 그 5분이 쌓여서 실력 차이가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짜증은 적이 아니라 신호다. 다음에 뭔가 안 풀려서 열이 받을 때 거기서 바로 멈추지 말고 5분만 더 버텨보세요. 안 풀리는 문제, 5분 더 안 써지는 문장, 5분 더 어색한 동작, 5분 더 아주 많은 변화는 바로 그 조금만 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 직전에 돌아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문이 열리기 1분 전에, 감이 잡히기 직전에, 몸이 적응하기 직전에, 뇌가 연결되기 직전에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는 짜증을 무조건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적절한 짜증, 적절한 불편함은 여러분이 망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배우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성과는 오래 앉아있는 시간에서 나오지 않고 끊기지 않은 시간에서 나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속습니다. 카페에 아침부터 밤까지 있는 사람 보면 열심히 사는 것 같죠. 책상에 10시간 앉아있으면 뭔가 엄청 한 것 같고 노트북을 하루 종일 켜놓고 있으면 생산적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15분마다 카톡 확인하고 30분마다 인스타 열고 갑자기 뉴스 보고 쇼츠 넘기고 메일 확인하고 댓글 보고 다시 하던 일로 돌아왔다가 멍 때리고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겉으로는 오래 했는데 실제로는 계속 끊긴 것뿐인 경우가 많아요. 뇌는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동시에 여러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며 전환 비용을 치르는 기관이에요. 다른 자극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순간마다 뇌는 처리 용량을 잃습니다. 방금 본 메시지 내용, 조금 전 본 영상 장면, 확인한 댓글의 감정이 머릿속에 찌꺼기처럼 남아요. 몸은 책상 앞에 있는데 주의력은 이미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3시간을 앉아 있어도 누군가는 3시간 분량의 결과를 만들고 누군가는 실질적으로 40분치 결과밖에 못 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총 시간이 아니라 주의력이 끊기지 않은 길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90분 한 블록. 딱 90분 동안 아까 첫 번째 단계에서 정한 그 한 포인트만 파는 겁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스마트폰은 그냥 뒤집어 놓는 게 아닙니다. 무음으로 옆에 두는 것도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멀리 두어야 합니다. 가방 안, 다른 방, 서랍, 락커. 손이 바로 안 닿는 곳으로 보내세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인간은 약해서가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면 생각나고, 생각나면 손이 갑니다. 우리는 의지 부족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설계로 이겨야 해요. 그리고 90분 동안은 하나만 합니다. 공부면 한 개념, 한 문제 유형, 한 단원. 업무면 한 문서, 한 기획, 한 슬라이드 흐름. 운동이면 한 부위, 한 동작의 감각. 중간에 이것도 해둘까? 매일 하나만 볼까? 잠깐 검색만 해볼까? 이게 다 함정입니다. 이 작은 전환이 집중을 갈라버려요. 짧게 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뇌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잠깐 본 것 같아도 돌아와서는 그 자극의 잔여물이 계속 남아요.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한번 흐름을 타면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때 만든 결과물은 품질도 좋습니다. 반대로 중간중간 계속 끊기면 시간은 훨씬 많이 썼는데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흐름은 집중의 보너스가 아니라 끊지 않았을 때만 열리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흐름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집중이 안 되네 하면서요. 집중은 기분처럼 오는 게 아니라 환경을 정리하고 일정 시간 끊지 않았을 때 생기는 현상에 더 가깝습니다. 공부할 때도 똑같아요. 폰을 옆에 두고 3시간 공부했다는 사람보다 폰을 멀리 두고 90분 한 덩어리로 몰입한 사람이 보통 더 많이 남깁니다.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신저 열어두고 메일 켜두고 알림 다 켜둔 채로 일하면 하루 종일 바쁜데 진짜 중요한 건 안 끝나요? 운동도 같아요. 세트 사이에 폰 보며 쉬면 몸만 쉬는 게 아니라 집중도 풀립니다. 같은 무게를 들어도 자극의 질이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함정 하나. 90분이 지나고도 조금만 더 해야지라고 버티는 것, 이게 항상 미덕은 아닙니다. 연료가 바닥났는데 억지로 더 돌리면 질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90분 집중했다면 그 다음에는 과감히 쉬어줘야 합니다. 20분에서 30분, 진짜 쉬는 시간. 억지로 더 버티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집중과 회복의 리듬을 지키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성과는 장시간 버티기보다 잘 집중하고 잘 쉬는 사람에게서 더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네 번째입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자극을 넣으면 방금 한 노력이 반쯤 날아갑니다.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90분 집중하고 나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끝났다 하면서 바로 폰을 잡죠. 쇼츠 보고, 릴스 보고, 댓글 보고, 카톡 답하고, 다른 콘텐츠를 막 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뇌는 집중이 끝난 직후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방금 받아들인 정보를 정리하고, 연결하고, 저장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걸 흔히 기억 고착화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막 만든 길을 굳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타이밍에 완전히 다른 자극을 들이붓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겨우 집중해서 머릿속에 개념 하나를 올려놨는데 바로 옆에서 또 다른 영상, 또 다른 정보, 또 다른 감정이 들어오면 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지금 뭘 저장해야 하지? 방금 한 걸 붙잡아야 하나? 새로 들어온 걸 처리해야 하나? 이러다 보면 둘 다 흐려져요. 그래서 집중 후 10분은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보상이 아니라 정적입니다. 딱 10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눈 감고 있어도 좋고,
창밖을 멍하니 봐도 좋고, 그냥 의자에 기대 있어도 좋아요. 핵심은 단 하나예요. 새로운 정보를 넣지 않는 것. 이 10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과를 크게 갈라놓습니다. 같은 90분을 공부해도 바로 자극을 퍼붓는 사람과 10분간 조용히 정리하는 사람은 일주일 뒤 남는 양이 달라집니다.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기획 하나 끝내고 바로 메신저, 영상, 다른 자극으로 넘어가면 머릿속 구조가 흐트러집니다. 운동도 그렇습니다. 운동 끝나고 바로 폰 잡고, 사진 찍고, 영상 보며 정신을 분산시키면 방금 만든 집중과 감각이 흩어져요. 반대로 잠깐 조용히 앉아있거나 가볍게 호흡하면서 오늘 했던 자극을 느끼면 몸도 뇌도 그 정보를 더 선명하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마지막 완성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줄이는 걸 성실함처럼 생각합니다. 밤새 공부하고, 밤새 일하고, 새벽까지 버티는 걸 도끼라고 여기죠.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잠을 줄여서 얻는 이득보다 잠을 줄여서 날리는 게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낮에 배운 것, 연습한 것, 반복한 것은 잠을 자는 동안 정리됩니다. 뇌는 수면 중에 중요한 건 남기고, 불필요한 건 덜어내고, 반복된 연결은 더 단단히 묶어요. 그러니까 잠을 줄이면서 버틴다는 건 하루 종일 벽돌은 쌓아놓고 정작 그걸 굳힐 시간을 없애는 것과 비슷합니다. 새벽 2시까지 붙잡고 있었는데 아침에 다 날아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굳힐 시간을 안 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엄청 열심히 했는데도 허무하다면 어쩌면 더 필요한 건 1시간 더 버티는 게 아니라 1시간 더 자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고 전략이에요. 진짜 실력은 책상 앞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침대 위에서도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빨리 성장하고 싶다면 무작정 늦게까지 버티는 것보다 집중한 뒤 잘 굳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오늘 내용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첫째, 시작 전에 넓게 하지 말고 한 점만 찍어라. 둘째, 짜증은 포기 신호가 아니라 변화 신호다. 셋째, 성과는 오래가 아니라 끊기지 않음에서 나온다. 넷째, 끝난 뒤 10분 정적과 밤의 수면이 결과를 굳힌다. 이 네 가지를 하루에 딱 한 번만 제대로 돌려보세요. 하루 종일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종일 대단할 필요도 없어요. 단 한 번만. 하나를 정하고, 그걸 1분 바라보고, 조금 불편한 지점까지 가보고, 90분 끊지 않고 몰입하고, 끝난 뒤 10분 조용히 있고, 밤에는 제대로 자는 것. 이 한 사이클만 돌아가도 여러분은 분명히 차이를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오래 버티는 방식으로만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작동 방식을 바꾸는 순간, 결과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결과가 잘 안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너무 오래 버텼고, 너무 많이 했었고, 너무 자주 자신을 몰아붙였던 분들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결과가 기대만큼 안 나오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남들보다 느린 사람인가? 내 머리는 이 정도가 한계인가?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건 능력이 아니라 설명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설명서 없이 기계를 돌리면 멀쩡한 기계도 고장난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설명서를 알고 나면 같은 기계가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 설명서의 첫 페이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무작정 오래 앉아만 있는 사람으로 남지 마세요. 힘으로 버티는 사람,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
결과가 안 나오면 더 세게 몰아붙이는 사람으로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움직이는 조건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과는 재능의 영역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성과는 재능보다 먼저 주의력 배치, 실패 해석, 집중 유지, 저장 습관에서 갈립니다. 다시 말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듣고 좋네 하고 끝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딱 한 번, 진짜로 해보면 달라집니다. 내일부터 평생 완벽하게 살겠다는 거창한 다짐 말고 오늘 혹은 내일 딱 한 번만 실험해보세요. 공부할 게 있다면 하나만 찍어서 90분 해보세요. 업무가 있다면 가장 핵심 한 줄만 잡고 90분 들어가 보세요. 운동이라면 오늘 자극 하나만 잡고 폰 없이 해보세요. 그리고 끝나고 10분만 조용히 있어 보세요. 아주 많은 분들이 그때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은 뭔가 다르다. 같은 시간인데 남는 게 있네? 내가 못했던 게 아니라 방식이 문제였구나. 그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사람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성공 경험으로 바뀝니다. 내가 뇌를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 내가 해내는 방식이 있다는 감각. 내가 무조건 의지박약이 아니었다는 깨달음. 이 감각이 생기면 다음부터는 시작이 덜 무섭고, 짜증이 덜 두렵고, 포기가 덜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바뀌어요. 하루아침에 천재가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누적돼요. 처음엔 90분 한 번이 어렵고, 다음엔 좀 수월해지고, 나중엔 자기만의 리듬이 생깁니다. 바로 그게 성장입니다. 뇌는 고집이 셉니다. 맞아요. 쉽게 허락하지 않아요. 하지만 멍청하진 않습니다. 올바른 신호를 보내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타깃을 좁혀주면 그쪽으로 에너지를 모으고, 적절한 실수 앞에서는 회로를 수정하고, 끊지 않으면 흐름을 열어주고, 쉬는 시간을 주면 저장을 시작하고, 잠을 자면 그걸 굳혀줍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만 무작정 밀어붙이는 신호 말고, 제대로 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오래 한다고 무조건 남는 건 아니다. 힘들다고 무조건 틀린 길은 아니다. 짜증난다고 무조건 포기할 이유는 아니다. 쉬는 게 게으름은 아니다. 자는 게 후퇴는 아니다. 성과는 더 세게 자신을 몰아붙인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한 사람에게 더 빨리 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10분만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폰 내려놓고, 영상 끄고, 눈 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여러분 내가 조용히 정리하고, 연결하고, 굳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더 세게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가야 합니다. 포기만 하지 마세요. 결과가 늦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틀린 사람이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설명서 없이 여기까지 버텨온 것뿐입니다. 그리고 설명서를 알게 된 순간부터 게임은 달라집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래 버텼는데도 결과가 안 보여서 스스로를 의심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자신을 탓하는 대신 방식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헛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제대로 연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늦은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겁니다.